x는 a 대칭. x는 a 대칭. 외워두십시오. x 대신 뭘로? 2a-x를 넣는다. x 대신 2a-x를 넣는다. y는 b 대칭 2b-y를 넣는다. 2b-y입니다. 2b-fx. 그래서 점대칭은 a, b는 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지? x는 a 대칭, y는 b 대칭. 요점이 a, b니까 도형이 여기 있는 도형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x 대신 2-x, y 대신 2b-y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좀 빨리 갈 수가 있어. 그리고 다음에 이러한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면 뭐라? 얘는 x는 a 대칭이구나 라고 그래프를 빨리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면 y는 b 대칭이구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그려놓고 문제를 출발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함수 방정식에 선생님이 한번 함수할 때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얘는 뭐야? x는 a 선대칭식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는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자, 요 식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선생님? 얘를 2로 나누는 게 기본 폼이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식에서는 2로 나누는 폼이 안 나오고 2가 오른쪽 넘어가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폼을 이렇게 만들면 얘가 a, b의 점대칭 함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까지 선생님 기억했는데 기억납니까? 자, 얘는 선대칭이야.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우함수, 기함수로 기억을 먼저 하라겠죠? a를 이렇게 지웁니다. 상수 다 지워. 그럼 f-x는 fx죠. 뭡니까? 우함수입니다. 우함수라는 것은 y축 대칭. y축. x는 0의 선대칭식이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값들은 평행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상수 지워. 상수 지워. 그럼 식이 됩니까? f-x 플러스 fx는 0. 이게 기본 폼이긴 한데 우리가 배울 때는 f-x는 마이너스 fx 또는 마이너스가 얘가 있는 거. 보통 얘가 있죠. f-x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것은 기함수, 점대칭 이렇게 출발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상수들은 어쨌든 평행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서 점대칭, 이렇게 돼서 x는 a 선대칭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동식에서는 한 번씩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선대칭. 자, 일단 대칭 이동은 무조건 그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림이 그려지면 그 그림 하에서 무언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쌤 도용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점과 점은 직선으로 있고 점과 선은 수직으로 이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 그림을 못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어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점과 점을 연결해보고 점과 선을 연결하면 문제가 보이는데 그 그림의 표현이 되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도형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쉬운 문제에서도 계속 그림을 그려보면 그 그림을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선대칭. 선대칭은 기본 두 가지죠. 중점, 그 다음에 수직입니다. 점과 점이 중점이 직선 위에 놓여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2다. 두 개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그림이야. 먼저는 그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림. 그리고 이동을 시킬 때는 도형을 이동을 시키잖아. 그럼 도형을 그리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안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 알겠어요? 그럼 도형을 이동시키라고 하면 도형을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도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부분 있죠. 그래서 보통 포인트라고 말하는데 그 포인트를 이동을 시키고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은 뭐만 이동시켜?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요. 점이 이렇게 있죠.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원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뭐만 이동시켜? 중심만 이렇게 이동시키라고요. 됐어요? 원은 따라오는 거야.
넌 따라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 이동을 시킬 때 제일 쉬운 점, 포인트를 먼저 이동시키고 나머지 그림은 그의 상황에 맞게 그리면 돼요. 원에서 뭐가 먼저 보여야 되니까. 중심이 먼저 보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이 돼요. 이동시켜 놓으면 당연히 중심과 중심을 잇는 선은 수직이 되겠죠. 거리가 지금 다 같죠? 맞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원하고 이 원과의 거리를 구하면 항상 거리 문제는 어떤 선? 중심과 중심을 잇는 선 위에 최소값, 최대값이 다 존재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요놈이 되겠죠. 최대값은 이게 되겠나요? 됐어, 안 됐어? 근데 이 점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 점도 모르지. 상황 판단만 하는 거죠. 우리는 뭘 구해? 중심에서 중심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요 점하고 요 점만 필요하겠네. 근데 얘가 대칭 이동 됐으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을 거리를 구할 필요가 없죠. 여기하고 요 거리만 구하면 되죠.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무조건 도형 문제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 문제는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고등학교 때 이런 내용이잖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해결되겠죠. 최소값은 여기에서 반지름 빼면 최소값, 중심에서 거리에서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 그럼 요거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마무리 칠 수 있겠죠. 이 말은 문제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아는 방법으로 넘어가야 돼. 첫 번째 그림을 그려야지 뭔가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림 안 그리고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림을 그려놓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겠다는 판단을 해야 돼. 그 와중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선의 평행이동 중에 기울기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 애는 기본적으로 뭐? 중점하고 수직 조건을 많이 이용합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됐어요? 근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은 조금 편하게 계산이 됩니다. 기울기가 뭐인 것만?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만 쉽게 계산이 되는 거야. y는 x 마이너스 2라는 선이 있어요. 이 선에 대칭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 점이 a, b야. 그럼 이놈을 이렇게 대칭시키면 이 점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 점을 x 다시 y 다시라 가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y는 x-2죠. 맞습니까? y는 x-2죠. y는 뭐라고요? x-2라고요. x가 뭡니까? a죠. a-2가 y좌표가 되겠어요. x는 뭡니까? y 플러스 2죠. x는 y 플러스 2잖아. x는 뭐라고? y 플러스라고. x는 y 플러스 2라고. 그러면 좌표가 바로 나옵니다. 뭐만 가능하냐?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만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얘는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이게 모르겠다 하면 어떤 방법? 그대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중점 수식적으로. 알겠어요? 시간 싸움이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은 뭐 연습을 해보세요. 두 가지를 연습해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만 이용한지는 알겠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이 방법을 까먹으니까 쌤은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우선적으로 쓰면 좋겠어. 일단은 이 방법 됐어요? 얘는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좀 더 빨리 풀 수는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엄마 이해되시죠? 직선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y는 bx 플러스 1을 이동시켜 볼게요. y 대신 뭘 넣으라고요? x 마이너스 2를 넣으라고요. x 대신 뭘 넣어요? y 플러스 2를 넣으면 요식 정리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y는 x 마이너스 2 대칭인 도형이 나온다 이 말이야. 뭔만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만 사용을 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절대값 그래프 함수에서 나오고 도형에서 어떻게 해서 나오죠. 절대값 x인 것은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립니까? 어떻게 그려요? 양수인 부분을 그리고 y축 대칭시키죠? 됐어요? 대칭 이동은 아니고 대칭시키는 그래프입니다. 대칭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x에다가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양수의 결과가 나온다. 함수값이 x에다가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양수의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양수의 결과가 음수에도 나온다 이 말이야. 이쪽 그래프가 있으면 이쪽 그래프는 똑같이 나온다 이런 말이겠죠. y는 절대값 x 그래프에 전체 절대값 fx는 fx의 결과가 양수면 그대로 그리는데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꾼다 이거죠. 우리는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꺾어 올린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알겠나요? 도형적으로는 얘도 마찬가지 되겠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y 있다. y에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y의 양수의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y가 이것도 그래야죠. y가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양수의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이거는 x에다 양수 음수를 넣죠. y에다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양수의 결과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나오면 양수인 부분하고 음수인 부분이 똑같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x축 위에를 그려서 대칭시킨다라고 도형적으로 문제를 해석해 놨습니다. 아시겠죠?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것은 양수 부분을 그려서 x축 대칭 한번 y축 대칭 한번 이쪽 그려가지고 대칭 한번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우리는 이런 문제가 대표적이죠? 있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더라? 말은 뭐가 나오더라 이거죠. 2 그렇죠? 이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포인트는 2점입니다. 2점이야. 그리고 나서 평행 이동을 보면 된다. 함수든 도형이든 나오면 그래프를 바로 그려야지 문제가 풀려진다. 포인트가 얼마? 2,1로 갔다고요? 2점이 2,1로 가고 2점에서 시작해서 말은 뭐를 그려주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림을 빨리 그려야지 수단인 경우가 많죠. 도형하고 그래프는 수단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그림을 그려야지 그 다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그래프를 잘 못 그려. 도형 못 그려. 그럼 문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연습 뭐 해야 돼? 도형 그래프 그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식을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린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중요 포인트를 찾고 그림을 그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7번 43번이요. 30번이요. 22번이요. 44번. 47번이요. 46번이요. 31번이요. 36번이요. 13번이요. 37번이요. 7, 14, 15 자, 식을 봤을 때 내가 도형을 잘 그려야겠습니다. 식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문제는 방정식에서 이용되고 함수에서 이용되고 도형에서도 이용되니까 그래프, 함수, 그래프는 도형이다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A가 7,1 고정점입니다. X축 위에 B라는 점은 움직이는 점이죠. 삼각형의 둘레길 C는 어디 있습니까?
C는 Y는 X에 비해서 움직입니다. A는 고정점, B하고 C는 움직이는 점. 됐습니까? A는 고정점, B하고 C는 움직이는 점. 고정점은 이동이 쉽습니다. 됐어요? 움직이는 점은 이동이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정점은 이동이 쉽다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점은 이동이 어렵습니다. 알겠죠? 근데 고정점을 움직이는 게 1번이야. 맞아. 고정점이 쉬우니까. 알겠어요? 고정점을 이동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우리 풀이는 일단 고정점을 이동시키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피치모터 사정이 있어가지고 고정점이 없거나 고정점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동점을 움직여야 되는데 동점은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이동시키기가 어렵다겠죠? 됐습니까? 동점을 움직이는 방법은 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도형을 움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점을 고정점을 움직이는 게 우선적으로 맞아요. 알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점을 움직여야 된다 하면 동점이 움직이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참새가 전기줄이 있단 말이야. 이 참새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기줄을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는 도형을 이동시킨다 이런 말이 됐어요. 됐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A를 움직이는 게 맞아요. A를 요 선하고 똑같은 선을 그리면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A를 X축에 대칭시키죠. 맞습니까? 그러면 AB가 이렇게 나온 거죠. A-B로. 맞습니까? 됐어요? 그럼 선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선을 다시 마찬가지로 Y는 X를 이렇게 대칭시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가 우리가 삼각형 둘레 똑같으니까 이게 일직선이 되면 된다라고 푸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 문제는 힘들어하면 안 되는 문제야, 지금. 요 논리가 이렇습니다. A, B하고 똑같은 길이에 대칭 이동을 시켜라, 이 말을 얘기했어요. 똑같은 길이에. 그러면 X축 대칭 이동시키면 A, B와 A-B가 똑같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AC를 이동을 시킵니다. Y는 X 디그메가 2-라면 AC가 A2-C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원하는 이 둘레는 이 길이 세 개 다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일직선이 되면 되겠다라고 푸는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 기본 문제야. 됐어요? 대칭 이동을 시켜서 뭘 시켜? 직선화를 시켜야 됩니다. 자, 최단거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직선화고 두 번째가 평면화예요. 현재는 평면이니까 직선화만 시키면 돼요. 어떻게 하면 직선이 될 수 있을까? 똑같은 길이를 가지면서. 그래서 선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평면화하는 것은 공간도형에서는 최단거리를 구하기 힘들다. 얘를 평면화 시켜야 된다. 펼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의 답은 나왔으니까 마무리하고.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A를 안 움직이고 B를 움직이고 싶어요. B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B를 움직이고 싶어. B는 도형이 어디 있습니까? 요 X축 위에 있죠. 맞나요? 이 도형을 이동시켜. 문제는 이 도형을 이동시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은 위치가 발생해야 되는데 현재 이 선은 B를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도형을 이동시킨다고요. B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B가 놓이는 이 X축을 Y는 X 대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선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B가 올리는 배경이 B가 요 위로 움직이잖아. 맞나요? 그러면 선이 B가 현재 그림대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B.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죠? 그러면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질문이잖아. 맞습니까? 근데 P가 움직였으니까 요 BC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문제는 PA가 현재 그림에 나타나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정신 차려.
알겠어요? 이 문제는 이 B를 움직이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고정점을 움직입니다. 누구 움직인다고요? 고정점을 움직여요. 고정점을 움직인다 했습니다. 분명. 알겠어요? 얘가 탕 이리 왔어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왔어요. 얘는 움직이는 점, 얘는 움직이는 점, 얘는 움직이는 점. 얘는 고정점, 얘는 고정점. 누구를 이동시킨다고요? 고정점을 이동시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똑같다고. 얘는 어째? 요것도 다시 고정점이 되겠죠. 요것이 고정점이 되겠죠. 얘를 요렇게 되는 부분을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이 점을 이동시킬 수도 있겠죠. 이건 선택이야. 이거는 내가 쉽게 보이는 걸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럼 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죠. 그럼 이제 이거의 길이죠. 됐습니까? 그럼 요 점도 고정이고 요 점도 고정이니까 둘 중에 하나 이동시키면 되겠다 이거죠. 어떤 놈을 이동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요렇게 똑같고 길이 똑같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이게 최단거리가 되면 되겠네요. 이동시키는 방법 알겠나요? 14번. 조금 전에 연습했던 건데 우리가 안 보이니까 문제를 못 푼 거야 지금. 이 식 연습했죠? 이의 실수에 대해서 f2-x하고 2-fx가 성립한다 알겠죠? f가 여기도 있고 f가 여기도 있죠? 맞습니까? 근데 f는 직선이죠. 직선. 요 식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겁니다. 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fx 더하기 f2-x는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한다. 선생님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죠? 여기서 해석이 되고 여기서 해석이 돼요. 근데 보통 이 문제는 이렇게 식을 적는 게 일반형이야 원래. 2를 없앴습니다. 상수 없앴어요. f-x는 -fx 뭐라고요? 점대칭이라고요. 여기서 출발하라고요. 그 점이 움직였을 거라고. 이 수들 때문에. 알겠나요? 그럼 얘 폼은 어떻게 바꾼다고 했습니까? 얘를 2로 나눈 식으로 보면 점이 보인다고요. 얘는 1이 됐습니다. 됐어요? 5,1의 점대칭입니다. 얘는 어떤 점입니까? 얘랑을 어떻게 잡아라 했습니까? 선생님이 평균값을 잡아라 했습니다. 평균값, 평균 얼마입니까? 1이죠? 1,1의 점대칭이다 이거야. 당연히 직선이니까 한 점 나오면 점대칭 점은 얘는 점대칭이라고보다 그냥 점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직선이니까. 알겠어요? 대칭이라면 달라지겠죠. 점점 1,1을 지나는 직선 얘를 2등분한다. 어디를 지나? 중심을 지난다. 1,1을 지나고 3,5를 지나는 직선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직선 함수. 이 함수 어떤 함수입니까? 절대값 x가 있죠. 연습하세요. 이 문제 x를 항상 이렇게 푸는 애들 많은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수단인데 목적이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건데 현재 그래프 그리는 건 수단이라겠죠. 절대값 x x제곱이니까 절대값 있으나 없으나 양수가 있으니까 절대값의 그래프야. 얘를 어디를 그려? 오른쪽만 그려서 이동 대칭 시킨다 이거죠. 대칭 이동이 아니라 대칭 그래프입니다. 얘는 그래프가 2분의 1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근데 오른쪽만 그릴 거야. 절편이 얼마입니까? 1하고 3이네요. 1하고 3. 그럼 그래프가 1하고 3을 지나는 양수 그래프.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된다. 대칭시키면 된다. 이라고 3문제는 여기 2분에서. 이 그래프를 그래라 이거죠. 수단을. 기울기 얼마입니까? 1이죠. 1과 서로 다른 세 점을 만나게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서로 다른 세 점은 기울기가 1이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는 여기 접선. 우리가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예? 알겠어요? 일부만 그리다 보니까 이런 점 안 보이는데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을 지날 때 K는 2분의 3이고 얘 접할 때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요가 마이너스 3, 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가 플러스가 되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접한다 해서 K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럴 수 있겠나요? 이 문제 그래프를 그리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30번 갈게요. 자, 방정식을 서로 다 내식을 갖도록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좀 달라졌죠? 교점의 개수가 나왔어요. FK가 뭐라고요? 교점이 아니라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에 이 문제가 오류가 떠가지고 이 문제도 수정을 한 겁니다. 원래 있는 문제들은 꽤 어려운 문제고 이건 답이 없어요. 선생님 풀이는 답이 없고 너는 지금 질문이 달라졌어요. 객관식도 달라졌어요. 문제 바꿨습니다. 자, FK는 실근의 개수야. 실근의 개수는 뭡니까? 개수니까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습니까? FK를 함수로 생각하면 그래프가 점으로 나옵니다. 맞나요? 범위로 나온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개수니까 0, 1, 2, 3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음수값은 없고요. 개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방정식으로 풀으려고 봤더니 절대값 x가 있어 0인 점에서 분리하고 k가 있어 마이너스 k인 점에서 분리가 돼야 돼. 그래서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방정식을 풀면.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뭐로 넘어간다고요?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로 넘어갑니다. 방정식을 푸는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꼭 풉니다. 도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봤더니 왼쪽 도형과 오른쪽 그래프,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둘 다 그릴 수 있죠? 이 그래프 좀 전에 그려봤잖아요? 1하고 3을 지나면서 절대값 x, 대칭적인 그래프에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죠? 포인트 얼마? 마이너스 k, 0이면서 양수, V자에 묻다다 이 말이죠? 알겠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빨리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자, 교점에 관한 문제는 그래프를 조금 비율에 맞게 그려야지 좀 오류가 덜합니다. 비율에 맞게 그려야지 좀 직관이 더 잘 통합니다.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1이고 3이죠. 왼쪽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당연한 말이겠죠? 됐어요?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그릴 거야? 기울기가 3인 마이너스 k, 0을 지나는 꺾인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거죠. 그럼 얘를 꼭지점이 x축으로 올라가면 그리겠죠. 어디서 봐야 돼? 왼쪽 거서 봅시다. 교점 몇 개입니까? 교점 몇 개야? 몇 개? 한 개 아니라고. 더러고 그래프가 잘렸다고 지금. 오른쪽 위로 가면 얘가 이 부분이 오른쪽 위로 가면 얘하고 어째? 안 납니다. 차수가 높은 게 기울기가 오른쪽 가면 훨씬 심하게 변할 거야. 오른쪽에 있다고 이거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프를 1분만 그리기 때문에 이쪽 봐야 돼.
자, 이때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이렇게 오다 보면 접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이 점을 지나는 게 먼저인지는 해석을 해야 돼요. 접하는 게 먼저인지 이 점을 지나는 게 먼저인지 해석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해석하는 방법은 이쪽 그래프를 보면 현재 이 그래프가 지금 여가 한 칸이고 여가 세 칸이니까 이 기울기가 3이죠. 맞나요? 이 점하고 이 점은 대칭점이니까 이 점의 기울기가 3이라면 이 점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알겠어요? 쉽게 지금 기울기 3을 알려준 거야. 이 말인 즉슨 이 점, 이 그래프가 접하는 게 먼저냐 이 점을 지나는 게 먼저냐 접하는 게 먼저다 이런 말이야. 오른쪽에 섰을 때. 왼쪽에 왔을 때는 접하는 게 먼저다 이 말이야. 여가 접한다면 여가 접하겠지. 접하는 게 먼저고 이 점 지나는 게 그 다음이라고요. 접점을 지나면 접점일 때는 교점의 한계입니다. 접점 무조건 지나면 곡선일 때는 무조건 2개로 넘어갑니다. 접점을 지나면 몇 개로 넘어가? 2개로 넘어가요. 됐어요? 2개로 넘어가지 않는 것도 있긴 합니다. 관통하는 얘기가 접선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공부할 거고 우리는 접선을 지나면 교점 몇 개 된다고? 2개가 된다고요? 좁으니까 안 보여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접할 때 접점이 하나, 그 다음 지나면 2개라고요. 왼쪽에서 2개. 이때 교점 몇 개입니까? 왼쪽에서 1개, 오른쪽에서 2개. 지나면 왼쪽에서 몇 개? 2개, 오른쪽에서 2개. 눈 풀린 애들 있어. 이 점 지나면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꼭지점 하나. 3개죠? 이때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2개입니다. 이때는 꼭지점 만나고 0,3에서 또 만납니다. 왼쪽 하나, 오른쪽 2개, 꼭지점 하나. 총 몇 개? 몇 개? 4개죠. 이 점 지나면 몇 개일까요? 잘 안 보입니까? 왼쪽부터 할게요. 왼쪽에서 할게요. 오른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몇 개? 4개. 오다 보면 접하는 게 먼저라 했죠? 접하면 몇 개? 5개. 왼쪽 몇 개? 접할 때 2개. 오른쪽 몇 개? 3개죠? 그걸 좀 지나면 왼쪽 2개, 오른쪽 4개. 4개입니다. 이게 접할 때 하나, 여기서 2개라고요. 이 부분에서. 알겠나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된다? 6개가 되는 상황.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니까 한쪽만 하면 개수는 어차피 의미가 없겠죠. 값을 구하라면 우리는 값을 구하라면 어떻게 돼? 이때 k값 한번 구하고 접할 때 k값 구하면 그 사이가 6개가 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뭐 대칭적이니까 오른쪽은 뭐 부호만 양수를 만들면 되겠죠. 음수를 양수를 만들지 양수를 음수를 만들지 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최대값은 6개. 이런 문제도 뭐야? 그래프를 똑바로 그리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직관이 잘 보이려면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그려야 돼요. 어떻게 푼지 알겠니?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나 정확한 그래프 그려놓고 움직이는 것을 움직여가면서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됐죠? 이 부분이 좀 모호하긴 한데 좀 직관을 해야 돼요. 확대를 시켜서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아시겠죠? 30번 했고요. 22번은 들어가겠습니다. 자, fx, y라는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조건식이죠? 조건식. 그래서 도형을 만들었네요. 는영 해서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형이 방정식이 돼요. 이것이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세웠더니 x 플러스 2의 제곱, y의 제곱은 2의 제곱. 중심이 마이너스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네요. 맞습니까? 자, 얘는 요놈을 이동을 시켰죠. 원 이동? 평행 이동 시켰지. 원이니까 평행 이동하면 원 사이즈가 바뀌지 않겠죠. 반지름은 유지가 되면서 뭐가 바뀌어? 중심만 바뀌겠죠. 중심이 얼마만큼 왔어? x축으로 2a만큼 갔습니다. 얘는 a만큼 b만큼 갔죠. 알겠어요?
첫 번째 그래프는 정확히 그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직은 정확히 못 그립니다. 다음 상황을 읽어보니까 세 도형이 임의의 두 개를 선택했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내접, 외접. 내접, 외접. 원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내접은 없습니다. 원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외접만 있고 내접은 없습니다. 사이즈가 달라야 내접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말에 맞게 세 원이 접하도록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원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중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면 외접이 나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이겁니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했을 때 접점을 무조건 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 점이 마이너스 2이고 이 점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이 점이 1이 이동했죠? 4만큼 이동했습니다. A는 2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삼각형이죠. 1대 루트 3의 B로 갖고 있고 여기가 2니까 여기는 2 루트 3. A는 2고 B가 2 루트 3이 됩니다. 알겠죠? 31번, 6번, 7번입니다. 자, fx, gx 도형을 봤을 때, 그래프를 함수를 봤을 때 그래프를 나는 그릴 수 있다 없다가 우선 출발이야. 알겠나요? 그래프를 씌우며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뒤에 말들을 읽어보고 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어떻게 그리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fx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래프도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좀 외워둘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것만 외울 수 있냐면 플러스인 것은 우리 외웠죠. 플러스인 거 외우라겠죠. 플러스인 것은 1하고 3에서 1하고 3에서 꺾인 그래프예요. 양수 그래프예요. 플러스는 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비대칭이 되는 게 있고 대칭이 되는 경우 있다. 대칭이 되는 경우는 이 계수가 똑같을 때 대칭. 알겠나요? 이해되시죠? 비대칭이 되는 것은 이 계수가 다를 때는 비대칭입니다. 하지만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알고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음수인 경우도 이 계수가 똑같을 때는 그림이 일정합니다. 알겠지? 근데 계수가 다를 때는 일정하지 않아요. 됐어요?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는데 현재 이 그래프는 우리는 어떻게 얘가 0이 되는 게 얼마입니까? 1이고 두 번째는 3이죠. 1하고 3 분리를 시켜서 0점 분리법으로 문제를 풀죠. 절대값에 대한 생각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그래프, 세 번째 0점 분리법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는데 0점 분리법으로 그리는 경우 그리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외워라 이거죠. 그래프 그리는 걸로 좀 외워달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0점 분리법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모르는 식이 나오면 그 0점 분리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얘는 그래서 1에서 달라지는 그림, 3에서 달라지는 그림이에요. 뭔지 알겠나요? 실제로 범위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외워둘 수 있는 그림은 여가 계수가 똑같을 때입니다. 이제 정신 차려. 눈이 계속 풀려있어. 두 번째 그래프는 쉽죠? 3,0 V자. 오케이. 연습했죠? 얘를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이게? 이 식이 뭐라고요? 뭘 보라고 했어? 지음은 뭡니까 이게? 기함수. 점대칭을 판단하겠죠. 어떤 점의 대칭이냐? fa-x 플러스 fa 플러스 x는 0, 2분의 이게 기본꼴에 있습니다. 됐어요? 얘는 뭐, 0의 점대칭이 있죠. 뭐, 0의 점대칭.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느낌이 있죠? 1하고 3이니까 당연히 2,0의 점대칭이겠다 이거야. 실제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파란 선 무시입니다. 파란 선 무시. 파란 선은 어떤 경계를 나타내는 선이니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워두면 바로 그릴 수 있고. 됐어요? 식이 내가 아는 식이 아니다 하면 범위 나눠서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 이 모양이 아니 다른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그래프는 식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다가 3을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이 점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3,2가 된다 이거죠. 가운데 점이 2,0이었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여기가 뭐죠? 2,0. 축 아니야. 2,0이고 여기가 3,2입니다. 한 칸, 두 칸 가면 한 칸, 두 칸 오니까 이 점이 1,-2가 되겠죠. 이 그래프도 어느 정도 외우라 이거죠. 어느 정도 연습하고 쌤이 요것만 안 했어. 분리해서 직접 구하는 것만 안 했습니다. 지금 알겠죠? fx는 쉽게 나왔고 얘는 뭡니까? 우함수죠? 우함수 얼마의 우함수야? x는 3의 대칭인 걸 알 수 있죠? bp는 3 a 구하고 그럼 여기다가 그래프 3,0이니까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2입니다. 기울기가 2야. 이죠? 기울기가 얘가 지금 한 칸이죠? 한 칸, 두 칸. 주먹게 그렸네요. 비율이 요 비율이 안 맞아 지금 1대2가 안 맞아. 우리가 원하는 S는 요 넓이가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도형이 아니니까 요놈을 밑변을 잡고 넓이 구하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 마무리하겠죠.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요 식의 해석이 너희들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요 그래프 그리는 거 두 가지입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얘가 문제집이 좀 어려우니까 이 두 식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이동해서 중요하니까. 알겠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 21번, 6번, 7번. 6번. 원 위를 있는 점. 얘는 움직이는 점이겠네요. 움직이는 점이 나오면 뭐한다? 도형을 무조건 그려야 돼요. 도형 위를 움직이니까 도형을 그려야 돼요. 원, 움직이는 점.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x1, x2 더해서 x1, x2 더해서 y1, y2를 나눴네요.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얘 출발은 첫 번째는 기울기입니다. 두 번째 해석도 있긴 한데 첫 번째 해석 대부분 많이 풉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입니까? 중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중점. 분모분자를 2로 나누면 중점분의 중점이야. 여튼간에 중점분의 중점인데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또 기울기를 봐야겠죠. 얘를 직접 바로 기울기를 간다면 기울기는 우리는 빼기식이 필요하지. 빼기가 아니잖아. 얘를 뭘 만들어? 빼기로 만들어요. x1 빼기 마이너스 x2 y1 빼기 마이너스 y2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x1 빼기 마이너스 x2죠. x2는 요 원 위의 점인데 마이너스 x2는 x좌표가 뭐가 마이너스가 붙였죠. 마찬가지로 y좌표가 뭐가 마이너스가 붙었죠. x도 마이너스 붙었고 y도 마이너스 붙었다. 원점 대칭이 된다.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원점 대칭을 시켜야겠죠. 움직이는 점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 뭐라고요? 도형을 이동시키라고요. 원점 이동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축이 보여지는 게 좋겠죠. 2,3 원이 하나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원입니다. 2,3 반지름이 1이에요. 두 번째는 얘가 얼마 있습니까? 4,3이었죠. 반지름 2였죠. 뭐만 이동시켜? 중심만 이동시키면 되겠죠. 4,3이 마이너스 4,-3이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4,-3 이런 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비율은 요거는 뭐 어떤 대칭성이 좀 없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혹시 y는 x 대칭이라면 y는 x 그려놓고 문제를 풀으면 좋을 거고, 현재 특이하지 않게 이제 상호 판단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이 원의 위에 있는 점이 x1, y1이고,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지금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죠. 해석을 해놨죠.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로 해석을 해놨죠.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 말이죠. 그럼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때 기울기가 가장 작은 데가 어디고 가장 큰 데가 어딘지를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가장 큰 작은 데는 얘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가장 큰 데는 얘가 되겠죠. 이 문제 해석 여기까지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가 들어와야 돼요. 해석을 해가지고 도형에서 이 표현 많이 나오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무리 지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쌤이 원과 원 관계가 있으면 원과 원에서 투원의 직선이 나오면 이 원, 투원의 직선이 나오면 쌤이 하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뭘 하라겠죠? 원하고 원이 두 개 원의 접선이 나오면 뭘 그린다고요? 중심을 지나는 평행한 선을 그습니다. 뭘 한다고요? 중심을 지나는 평행한 선을 그어요. 이유가 뭐겠어? 요 직선은 지금 이 점 뭔지 모르고 이 점 뭔지 모르죠.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얘하고 기울기가 같잖아. 같은데 이 점은 알잖아. 직선에서 한 점 주어진 게 엄청 큰 겁니다. 알겠어요?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똑같죠?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똑같다 이거야. 꼭 그래야지 문제가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풀어요. 접선이니까 당연히 수직 긋고 수직 긋겠죠. 그러다 보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으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요 방법이 있는데 요 방법보다 요게 더 편합니다. 닮음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라는 문제도 꽤 있어. 근데 현재는 요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놈의 기울기와 요 놈의 기울기를 두 개를 곱하라. 두 개 곱하라. 뭔가 좀 힌트가 좀 있겠죠? 자, 그러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반지름 하나는 1이고 반지름이 여기 2였죠? 거리가 3. 맞죠? 중심에서 거리가 1, 이 거리가 2, 3이죠. 다시 말해서 4,3을 지나는 직선은 직선은 많이 있는데 거리가 3인 것은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y는 kx 플러스 4 마이너스 3 직선이 있고 이 직선까지 누구 점에서 2,3에서 거리가 3인식을 뽑겠다 이 말이죠. kx y 플러스 4k 3은 0 맞죠? 거리 구할 거야. 루트 k제곱 플러스 1의 제곱 2,3을 집어넣더니 6k 6 절대값이 3이 되면 되겠죠. 루트 k제곱 하니까 넘겨서 나누고 제곱하는 게 편하네요.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답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그 두 개의 근이 하나는 m이고 하나는 m이다. 스몰 m, 라지 m 되겠죠. 질문이 뭡니까? 곱이니까 근각계사 관계로 마무리 지면 되겠죠. 이는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순서대로 가면 풀 수 있는 게 누가 빨리 푸는 싸움이야. 일단 두 가지 해석입니다. 기울기 해석 하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이냐. 중심 지나는 평행선 그어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중심 지나는 평행선 풀어보시고 그림을 그려야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야. 6번까지 갔습니다. 6번, 7번 있죠. 7번은 좀 이따 하고 잠깐만. 43, 4, 6, 7. 자, 오늘 수업은 안 끊고 계속합니다. 다 하고 쉬겠습니다. 다
다 하고 오실 거야. 46번 가볼게요. 원 중심이 8,6이고 반지름이 5이 원입니다. 확실히 아는 원이야. 두 점 A, B, C, D. A, B, C, D가 안 나왔지만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에요. 움직이는 점. 그런데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D.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D. 맞습니까? 됐어요?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D. 선생님, 처음 아까 어떻게 끝냈습니까? X좌표, X좌표, Y좌표, Y좌표. 첫 번째 기울기 생각해야 되고, 기울기 생각하는데 플러스죠. 플러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를 알아내야 되니까 원점 대칭 똑같은 방법이죠.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2로 나누면 뭡니까? 중점이 되겠죠. 중점. 선생님이 이 방법을 써라가 아니야. 이런 방법이 있다야. 알지만 1번 방법으로 웬만하면 푸십시오. 됐어요? 왜냐면 중점은 두 점을 잡고 중점을 구하는 게 쉽을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첫 번째 방법이 더 일반적으로 방법을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하지만 요거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 8,6이라는 8,6은 이쪽이 아니겠네요. 8,6은 이쪽으로 가겠죠. 8,6입니다. 비율은 안 맞네요.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위에 점이 두 점을 잡았다 이 말이죠. 점을 두 점을 잡았다 이 말이죠. 점 두 점 잡았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2로 나눴죠. 분모분절이 나눴으면 이놈은 무슨 좌표? X좌표의 중점. 얘는 Y좌표죠. X좌표분의 Y좌표. 중점의 X좌표분의 Y좌표. 다시 뭘 말하고 있어? 기울기를 말하고 있죠. 어떤 기울기? 0,0하고 중점과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두 점의 중점과 0,0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이 식이라고요. 중점분의 중점이잖아요. 중점의 X좌표분의 중점이 Y좌표잖아. 요 두 점의 중점의 X좌표분의 Y좌표는 원점과의 기울기를 말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최대가 기울기가 중점과의 기울기가 최대가 될 때 그 A, B라는 점을 A로 넣고 최소가 될 때의 CD를 B라 넣는데 이 점을 B라 넣고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O에 비해 둘레길을 구했어. 다시 말해서 A점 찍고 B점 찍어가지고 둘레길을 구하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찍어서 중점을 잡아야겠지. 두 점을 찍어갖고 중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여러 번 구해봐야겠네. 뭐 어떤 게 제일 작겠냐, 어떤 게 크겠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겠네요. 요건 도형 해석이야. 이건 도형 해석이겠지. 알겠나요? 그럼 어디가 제일 작겠냐 하면 이 점이네요. 그치? 나머지 중점들은 원 내부에 있겠죠? 나머지 중점들은 원 내부에 있겠지. 모든 점에 두 점 잡으면. 그럼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겠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두 점이 일치를 했을 때예요. A점, B점이. 뭔 말인지 알겠나요? 최대가 되는 상황은 여기 있겠네요. 나머지는 원 내부로 진행하니까요. 중점이. 알겠어요? 이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이 점을 A, 이 점을 B로 놓고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하는 게 질문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접선이 나왔으니까 중점, 중심 8,6이고 접선 두 개의 선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 길이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 그리고 선분 AB를 구하려면 요선이 필요하겠죠. 뭘 이용해서 푼다? 닮음을 이용해서 푼다 이거죠. 맞습니까? 요 길이가 얼마였죠? 지금 86이니까 10이고요. 반지름 5였네요. 15 2대 1 특수삼각형이죠. 30도 30도 끝났네. 바로 끝나네요. 그러지 않고 푸면 이 길이 따로 구하고 이 길이 구하러 가야겠죠. 이 길이는 닮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구해서 2배 하면 되겠죠. 현재는 정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쉽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풀었다? 중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풀었다. 알겠나요? 그러지 않고 푸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으로 그냥 기울기로 풀려면 얘를 이렇게 식을 바꿔야 돼요. a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d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가 필요하죠? 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얘를 뭔 대칭? 원점 대칭을 해야 돼요. 원점 대칭한 원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원이 필요해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a, b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c, d 맞나요? 그럼 기울기의 최소일 때 기울기 최소인 것은 이 상황이죠. 이 원하고 이 원이 원점 대칭이니까 기울기가 최소일 때는 원점을 지난다는 생각을 해야지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선도 마찬가지로 점점을 지나야 돼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데가 기울기가 최소고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데가 기울기가 최대인데 그 두 개의 직선은 원점을 지나야 된다 이 말이겠죠. 알겠어요? 실제로는 A, B 찍고 B, C, C 찍어가지고 계속 기울기를 구해봐야 돼요. 뭐 어떤 게 최대이고 어떤 건 최소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게 맞냐면 여기가 A, B야. 됐어요? 그 다음에 C, D를 여기다 마이너스 C, D를 여기다 찍는 거야.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걸 찾아야겠죠. 가장 큰 것은 이쪽이요. 이쪽이고 이쪽일 때 이거 최소야. 됐어요? 이 점을 하나를 고정을 시키고 이 점을 움직였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A, B도 움직여야겠지. 이 점도 움직이고 이 점도 움직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거는 도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 두 개는 원점 대칭이라는 거 생각하면 선생님 풀었던 내용과 똑같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과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럼 이제 이거 무시 원점에서는 요선만 받고 마무리 짓는다 이거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둘레 구하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 찍고 손을 연결해서 피타고라스 닮음으로 마무리 짓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기울기로 웬만하면 푸세요. 중점으로 풀 수도 있지만 기울기로 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문제니까 보통 얘가 플러스가 되면 중점인데 대부분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로 넘어가나 이거죠? 알겠죠? 이렇게 풀어서 넘어가십시오. 알겠죠? 중점도 있긴 하지만 기울기로 웬만하면 풀라 이 말입니다. 44번 볼게요. 자, 44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2,0, 0,2. 지금 도형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그림 그리라고요 일단. 그림이 안 그려지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도형 문제를 그림을 안 그리고 식으로 푼다?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식은 식으로 푸는데 식을 엄청나게 많이 써놨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라고. 도형 해석을 해놔야지 어떤 식이 필요하고 어떤 식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도형을 못 그리면 도형 문제는 풀 수가 없어. 도형이 약한데요. 도형이 약한 게 아니라 그림을 못 그리는 거야. 도형 공부는 무조건 그림이야. 알았어요? 그림 그려놓고 내가 도형이 약하다는 판단을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방법의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기본 도형은 당연히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알겠지? 기본 도형 그리는 방법이 뭐야?
항상 도형의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그리면 됩니다. 알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약간 잘못 그려도 상관없어요. 특징 부분만 정확히 살고 있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2,0, 0,0. 2,0, 0,0. 대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원점5에 대하여 OA와 OB를 움직이는 점이 PQ가 OA, OB를 움직이고 있네요. 선분 BP에 대하여 선분 BP, P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BP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BP에 대하여 원점 O를 대칭인 점을 R, BP에 대해서 O를 이렇게 대칭시켰죠. 맞죠? 다음 선분 AQ에 대하여 원점을 다시 또 대칭시켜서 S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두 점이 두 개가 지금 하나는 0,0이고 하나는 2,0이죠. P는 이렇게 움직이고 Q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두 개가 대칭점이네요. 그러면 두 점 중에 한 점만 구해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겠네. 그럼 하나만 갖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제일 쉬운데 나는 BP를 갖고 가겠어요. BP. BP가 제일 쉬운 데가 어딥니까? 여기겠지. 여기가 되면 O는 움직여 안 움직여? 원위의 대칭이니까 바로 여기겠죠. 또 BP가 제일 쉬운 데가 어딥니까? A로 갔을 때죠. 그럼 대칭인 점은요? 여기겠지. 이거 쉽네. 그럼 점 몇 개 나왔어요 이제? 하나, 둘, 이 찍어줬잖아. 하나, 둘. 감사하게 하나 찍어줬잖아. 그러지? 찍어줬는데 세 개를 잇는 선은 어떤 선일까 추론할 수 있겠죠. 뭡니까? 식으로 풀어야 되겠는데 우리 도형 문제가 추론을 통해서 푸는 문제도 꽤 많습니다. 요점 지나는 것은 우리 원을 배우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식으로 풀면 뭐가 나와야 될 거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에 단점 문제점이 하나 있죠.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2,5는 이렇게 나와버려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한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다는 사실이죠. 그림을 그려야 조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판단한 부분은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면 R은 이렇게 나올 거면 S는 어떻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지. 대칭이니까 Y는 X의 대칭이잖아. 상황이. 그러면 요거는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서 2배 하면 되겠죠. 많이 나온 그림이니까 부채꼴에 삼각형 빼면 요 넓이 나옵니다. 2배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알겠어요? 둘레 길입니까? 요 길이 구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노형은 둘레 길이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47번입니다. 7번, 3, 4, 3번 나머지 다 풀었죠? 37번 있네요. 37번부터 할게요. 원 x축 a만큼 이동한 후에 y는 x 대칭 이동했더니 원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났는데 ab가 24야. ab가 24. a에 대해서 구하시오 얘기가 됐습니다. 현재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확실하죠? 얘도 그림은 확실하네요. 반지름 길이가 13하고 15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원이 중심이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2,2고 반지름 길이가 지금 15인 원이죠. 이 원이 얘를 이동시켰습니다. 얘를 이동시키면 어차피 원은 이렇게 나오겠죠. 13의 거리를 갖고 있겠고 이동해서 이렇게 두 개 만난다고 했잖아. 만난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사이즈가 좀 더 줄일까요? 이 정도만 했습니다. 얘가 이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이동시키면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동시켰더니 이 원과 A, B에서 만났다.
상황 판단이야 지금. AB에서 만났는데 AB가 24래. 이 길이가 얼마야? 24래. 24래. 그러면 이 길이가 15. 수선 그으면 이 길이가 얼마? 12. 이 길이는 얼마? 5입니까? 9? 3대 4대 9네요. 맞습니까? 이 길이가 9가 됐죠? 맞습니까? 이 점으로 가면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13. 이 길이가 얼마였어 지금? 12였죠? 여기는 5. 요거는 거리가 얼마? 14죠. 끝났네. 요 점과 요 점 거리가 14가 되는 요 점을 찾아달라 이 말이네요. 해석됩니까? 해석돼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다른 거 다 찾을 필요 없죠? 요 점만 찾으면 되죠? 요 점 어떻게 됐습니까? 2,2가 어디로 했습니까?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죠. 2 플러스 A. 장미니까 바로 쓸 수 있겠죠? Y는 X 대칭이 됐죠? 2,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요 점하고 누구랑? 마이너스 2,2 거리가 얼마나? 14였나요? 그럼 A 값 구할 수 있겠죠? 그치? A에 대하여 거리 구하면 답이 2개 나올 것 같은데 하나만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겠죠? 마무리 할까요? 왜? 뭐라고요? A제곱이 바로 나오니까 하나만 나오는가요? 요놈에서 오늘 빼면 4의 제곱 16 바로 이렇게 떨어지네요. 이렇게 그렇지? A 값은 2개가 나오는데 A제곱 하니까 하나밖에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또 내용 이해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도형 그림을 그리면 마무리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못 그리니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아주 쉽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그 상황에 맞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47번 가고 책에서는 43번이 제일 느낌상은 제일 어렵습니다. 47번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47번은 이렇게 풀면 쉽게 나온다는 것이 판단이 될 거고 또 봅시다. 원 위를 움직인 점 A 이 원에 A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원에 B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P는 X축으로 움직이는 점이에요. 셋 다 움직여요. 그러지? 힘들어지겠네요. 그래서 AP와 BP가 AP하고 BP 합이 최소가 된다 했죠. 그러면 A를 이렇게 대칭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뭘 시키려고? A가 도형위로 움직이니까 도형을 이동시킨다 이거죠. 이 도형을 이동시키면 A점도 쉽게 찍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도형 위에 A가 있는 거죠. 이 도형 위에 B가 있죠, 이제. 됐어요? 그러면 A란 점하고 B란 점을 이었을 때 최단거리는 중심을 지나는 선이겠네요. 그럼 이 점은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 그 중심은 12,6. 이렇게 되겠죠. AP 플러스 BP의 최소일 때 상황을 일단 그린 겁니다. 우리 어떻게 최소가 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요 거리에서 최소값은 반점 2개를 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근데 구하라가 아니잖아.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고 질문을 알면 쓸데없는 짓을 안 해도 돼. 쓸데없는 짓을 안 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질문이 뭐냐? 이런 상황일 때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여기는 A 다시죠. B가 여기 있고 P가 여기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A 다시가 여기 나오면 A가 이쪽에 있겠죠. 이 삼각형을 연결을 시켜라. 그래서 A, B, P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길이 구하라는 게 아니고. 알겠나요? 물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넓이를 구하려면 필요할 수도 있죠. 됐어요? 그러면 이 직선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하니까 이 직선을 좀 이따가 뭐 할 거야? X축 대칭 시켜야 되잖아. X축 대칭 시켜야 되겠죠? X축 대칭하면 기울기 어떻게 된다고요? 9가 반대가 됩니다. X축 대칭 시키면 요 기울기는 얼마냐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12칸 9칸 4분의 3이네요. 특수한 애는 아니죠. 4분의 3은 특수한 애가 아닙니다. 지금 알겠어요? 단 4대 3대 5의 비를 갖고 있는 그런 선유에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 P점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3이죠. 이 길이가 5가 돼서 이 길이가 4가 되겠네요. P 다시라고 P 다시 위치는 4가 확실하네요. 정리처리 눈 뜨고 그랬을 때 지금 요선 요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점을 구해서 못 구했어. 못 구했잖아.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됐어요? 이 선 중에 우리가 확실히 아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중심 알죠? 이건 알죠? 맞나요? 요 점 알잖아. 요 점 알고 요 선 알겠지 그러면 요 점의 위치는 알아 몰라? 모르고 요 점의 위치 모르죠?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를 알고는 싶은데 사선식 쓸 수 있겠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삼각형에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가지고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 말이죠. 선 자체가 지금 꼭지점을 지나지 않았어요. 꼭지점을 지났다면 B로 풀 수가 있겠죠. 됐어요? 이 선 자체의 특징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선이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좌표를 안다 하면 사선식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 자체가 어떤 선이냐? 만약에 이 선이 평행선이 나왔으면 감사하게도 뭘 이용한다? 발문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죠. 맞습니까? 평행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래도 뭔 알아? 점은 모르더라도 길이의 B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길이를 A로 놓고 이 길이를 1-A로 놨어요. 이건 길이의 B입니다. 전체를 뭘로 본 거야? 1로 본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길이 B를 놓을 때 M 대 N으로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M 플러스 N분의 M 대 M 플러스 N분의 M으로 놓는 거야. 다시 말해서 두 개 합이 1로 놓으면 우리는 그 수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연습하세요. 합을 1로 놓는 연습.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이거를 B 대 1-B로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S' 전체 삼각형의 A하고 P를 곱하면 그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죠. 맞나요? 연습하십시오. 전체 삼각형을 길이의 B가 나왔다. 길이의 B를 뭘 써라? A 대 1-A를 쓰세요. 1-A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A가 3분의 2이면 여기가 3분의 1이다 이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 길이, 여기 길이의 B를 구하면 우리가 S''가 나오는 거죠. 왜? 사이까지 똑같죠? 많이 나오는 거야. 연습하십시오. 선이 이렇게 나오면 이 길이의 B를, 이 길이의 P를 알면 볼 수 있다 이거야.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마무리는 쉽게 되겠죠. 맞습니까? 요 점이 3, 여기가 6.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뭡니까 지금? 사다리꼴. 여기가 3, 여기가 6. 이 길이가 12. 쉽네요. 구르기 54네요. 사다리꼴 54.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가 3이고 여기가 4니까 6이네요. 요 삼각형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었나요? 8 그러면 24. 그럼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문자를 C, D로 넣고
삼각형 P-CD는 얼마였다고요? 얼마입니까? 9, 6에 54에서 빼기 6, 빼기 24였나요? 24네. 요 삼각형 넓이가 24에 됐어요?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이 길이는 얼마였습니까? 5고요. 이 길이는 10이었어요. 여가 5고 여가 10이었어요. 근데 이 길이가 반지름이 2고 이 길이가 4야. 1대2 이선호 평행선이 되긴 합니다. 평행선이 되긴 해요. 평행선이 되는 것은 이 문제의 특수한 경우니까 나는 이렇게 풀겠다.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3이죠. 5분의 3.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P-AB는 24에 대해서 5분의 3 곱하기 오른쪽. 여기가 10이고요. 이 길이가 4니까 10분의 6. 이렇게 풀겠다 이거죠.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삼각형 이렇게 잘린 도형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도형 해석이 쉬우면 선생님 별로 그렇게 식 많이 안 적었잖아요. 암산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암산한 건 뭐야 지금 길이가 특수하게 나오니까 그냥 바로바로 쓴 겁니다. 특수하게 안 되면 연산해야죠. 해야지. 삼각형 넓이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여기 했잖아요. 요 정도 써주면 거의 다 써준 거야. 지금 이 정도 써도 됩니다. 쌤이 얘기 안 하는 거가 P 좌표 구하는 것과 됐어요? 다 썼네요. P 좌표 구한 것만 안 썼지. 네? 나머지는 그대로 다 썼습니다. 도형 해석이 되면 풀이가 그렇게 길지 않다 이거야. 연습을 하셔야 된다. 본인이 연습을 해야 돼요. 몇 번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마지막 문제 43번입니다. 자, 43번 문제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접었네요. 접었다. 접은 문제는 우리 몇 가지가 있었죠? 뭐가 떠올라? 접으면 합동. 또 뭐 있습니까? 합동. 수직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에 수직 이등분선 접었으니까. 또 뭐 있습니까? 할무, 대칭 이동,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됐어요? 특히 뭐가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되냐면 합동은 뭐 너희 대부분 다 봅니다. 단점은 합동 못 뽑아버리면 필요한 조건을 못 찾아. 접었으니까 합동이겠죠. 이거 직각.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은데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는 1이다. 1. 직각.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확실하니까 적은 거야. 지금 1은 확실하니까. 여기 적은 것은 뭔지 모르잖아. 지금 길이. 좀 더 문자 놔야 될 것 같은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를 찾아했더니 정보 하나도 없어 지금.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잖아. 지금 이 점의 위치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점들 위치가 안 나왔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게 뭡니까? 사다리 꼬리 넓이입니다. 사다리 꼬리 넓이. 뭐가 필요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필요하겠네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모르겠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놓는다. 문자 XY. 또는 뭐 굳이 지금 안 나도 상관없어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필요하다 정도만 판단하고 있으면 돼요. 됐어요? 정보를 좀 알고 얘를 적으러 갈게요. 필요하면. 좀 더 정보를 알아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A가 지금 2로 갔죠? A가 2로 갔으니까 A하고 2를 연결을 시켜야겠다. 수직 이등분이 된다. 이게 기본이야. 출발. 뭐 직각만 지워버리겠습니다. 길이 같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으시고요.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이는 문자로 넣고 이 길이도 문자로 넣긴 할 거야. 됐어? 여기서 이제 뭐가 보여야 되냐면 현재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뭡니까? 합동. 합동이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닮음. 이 삼각형은 합동. 이 삼각형하고는 닮음. 오해가 되겠죠? 근데 내가 이 길이를 x로 놨어요. 이 길이도 x가 되겠죠? 이 삼각형에서 지금 뭐만 나왔어 지금? x만 나왔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현재 못 구할 것 같아요. 여가 1-x. 그건 사실이겠죠. 여가 x니까 여가 1-x. 그 다음 닮음 삼각형, 이 삼각형이 있었죠? 이 삼각형에서 지금 이 길이는 1인데 이 길이 구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길이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재는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구조가 뭐 정보가 우주개요. 그래서 나는 넓이를 여기를 x 나왔고 여기를 y로 적겠어요.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 꼴에 x, y 2분의 1 맞죠? 2분의 x 더하기 y 이렇게 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뭘 찾아야 돼? x, y 문자를 하나 없애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야겠지. 뭐 어떻게 없애야 돼? x, y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야겠네. 이 선하고 이 선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문제의 키는 여튼간에 여기까지 오고 x, y 식을 어떻게 뽑을 거냐 연습을 해야 돼요. 됐습니까? 요게 어려워. 그래서 여기서 G라는 선에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요게 어려워요. 요거 찾기가 어려워요. 요 생각이 좀 어려워요. 선을 이렇게 그었더니 다시 얘가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닮은 도형이 더 보입니다. 맞나요? 다 닮았습니까? 알겠어? 닮음의 상황은 판단해야 되고 점 x 맞나요? 직각 빼고 그럼 여가 점이죠? 여가 x죠? 막곡직각 다시 여가 x가 되겠죠? 여가 직각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이 또 닮음이라고 닮은 도형이 이제 많이 나왔어. 근데 그 중에 이도형 있죠? 이도형 이 길이 얼마입니까? 1이죠?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 길이 x-y가 됐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는 닮은 삼각형 중에 두 변의 길이 b가 나왔어 이제. 그러면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닮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나왔다고. 나머지 삼각형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봤더니 이 길이가 1인 직각 삼각형이야. 한 변에 긴 변이 직각을 낀 긴 변이 1인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이 하나 요 삼각형이 있네요. 두 개가 뭡니까? 합동이 되네요. 합동.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그래서 얘가 x-y가 돼서 이쪽 피타고라스로 식이 하나 뽑아집니다. 문제 어렵다 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식이 x의 제곱은 1-x의 제곱 플러스 x-y의 제곱 전개를 하면 식을 뽑았더니 보세요. 식을 뽑았더니 우리가 원하는 xy 문자를 하나를 없애야겠죠. 이 문자 하나를 없애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됐어요? 쉽지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차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연습만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야. 얘가 2x-2야. x-y는 얼마? 루트 2x-. 근데 x-y는 양수입니다. x-y가 1이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y는 x-루트 2x-1 이렇게 돼요.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넓이는 2분의 2x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되겠죠. 풀 수 있겠니? 풀 수 있겠지? 치환하면 됩니다.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 없다가 아니야. 루트 2x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최소값, 최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뭐 1학기 부분이니까 산술기가 2학기 때 나올 수도 있지만 1학기 때 부분은 다 2차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2차식. 그러면 하나가 1차고 하나가 2차인데 얘는 뭐야? 하나가 루트차고 하나가 1차죠. 우리가 2차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x-1을 t로 취하면 2x는 t제곱 플러스 1 이래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2x가 t제곱 플러스 1이고 얘가 t예요. 2분의 1에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해서 최소값은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흐름상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처음에 식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연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데 이런 연산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학기 또 나옵니다. 무리함수 할 때 이 연산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은. 근데 여기서 루트 연산이 나왔으니까 좀 불편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순서대로 가니까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야. 됐어요? 이 문제가 좀 연산이 좀 쉬워지려면 여기서 x, y를 이렇게 놨잖아요. 이게 순서는 맞아. 문제 풀어가는 순서는. 근데 여기 있는 x-y 이 자리를 먼저 문자를 놓으면 여기가 t가 되면 이 자리가 뭐가 됩니까? x-t가 되겠죠. 맞나요?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돼? x-t가 되니까 x와 t에 가는 식이 되죠. 됐어요? x와 t에 가는 식이 되니까 이 자리가 지금 x제곱은 1-x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에서 얘가 x제곱이 사라지고 x를 t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x를 t로 바꾸면 t가 1차식이 나와요. 이거는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게 좀 더 쉽더라는 거지 순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순서는 이게 맞아요. 좀 연산이 힘들었더라도 과정상 안 그러면 넘어올 수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 자리를 왜 문자를 놔야 되냐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야. 현재는 사다리 꼴의 넓이니까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문자를 넣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연산이 힘들더라도 이게 연산이 좀 쉬워지면 이 자리에 연산 넣는 게 좀 쉬웠더라. 이것은 그 다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한번 했던 거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